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정중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더 양질의 컨텐츠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일 제가 이제 장 마감하면서, 좀 주목해서 보자. 그리고 또 이제, 전일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뭐 효성화학, 어제 제가 오늘 시초가에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5% 이상, 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수급적인 여건만 보시더라도 외인 수급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일단 뭐 화학업계, 화학 섹터 자체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화학 쪽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다른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화학 섹터에서도 이제 좀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이미 시세가 많이 분출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다이나믹하게 분출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수급적인 여건도 좋다 보니까 일단 뭐 화학 섹터 내에서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아직 시세가 이제 분출되지 않은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졌던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에 주목해 보자라고 제가 전일 방송을 통해서, 전일 저녁이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브리핑 자료를 통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치가 어떻다,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요, 어제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이었고, OCI라는 종목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OCI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뭐 태양광, 태양광 발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뭐 좀 거의 대장주격으로 성장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장 좀 핵심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폴리실리콘을 좀 제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미국 중간선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공화당이 이기게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예상치보다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 바이든 정권이 이제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제 그 뭐랄까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다시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뭐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 아주 이제 기존 그 전저점 부근과 비교하면은 대략 뭐 한 1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눌림목 구간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으면서 외인 수급이 보시면은 한 달 내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제 지수 상황을 보시면은 뭐 아주 그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주 그렇게 그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음봉을 띄우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오늘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효성화학처럼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제 본인 가격은 좀 지켜주면서 외인 수급이 오늘까지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기대해봐도 좋다. 어쨌든 간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매수 타점, 매수가 기준으로 5% 이상 지금 수익 중이다 보니까 또 그것마저도 사실은 또 아쉬워서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OCI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가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좀 본다라고 하면은 성신양해는 어떤 종목이죠? 시멘트 종목입니다. 시멘트 종목.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시멘트라든가 뭐 과거 뭐 석탄 개발하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박했어요. 좀 좋지 않게 봤었는데 어쨌든 이 성신양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사우디 그 왕세자가 이제 내한하기로 했었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그 테마에도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시대 흐름상 뭐 갈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좀 매력적인 테마 두 가지를 겹으로 좀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 수급도 계속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성신양에도 여전히 매수 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약간의 조정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이제 수급적인 여건에서 썩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우리가 이제 빨리 그 종목을 정리해야겠다 뭐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지켜보시면서 좀 추가 상승폭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또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DB하이텍. 오늘 시장에서 6%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 그림을 그대로 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좀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저점 부근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꾸준하게 진득하게 올라가고 있는 묵직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여전히 그리고 있다, 그려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도 6% 정도 올라가고 수급을 보시면 예술이다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예술이다. 그렇죠. 예술이다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그 웨이퍼를 제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때까지 기업 자체는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좀 소외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도 모여 있고 가격적으로 눌려 있다 보니까 역시나 부담 없이 진입해서 기분 좋게 지금 그렇죠. 기분 좋게 수익을 좀 잘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좋다. 제가 지금 이제 시중으로 들어가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좋은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뭐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저희 프로핏 사단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종목을 뭐 10개건 20개건 30개건 막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올라간 한두 종목 가지고 막 뭐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다양한 종목으로 뭐 하나 걸려라 이런 매매가 아니라 한 종목 한 종목 굉장히 신중하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뜨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요. 일단 뭐 철도 쪽 뜨고 있어요. 철도 쪽이 뜨고 있는데 자카르타의 이제 전철을 이제 뭐 개발하겠다, MOU 하겠다라는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들 좀 뜨고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쭉 살펴봤는데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그 매매 원칙상에서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드론이나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돼서도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섹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 이제 신수도청과 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유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 쟤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요,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국내에서 뭔가 좀 대규모 프로젝트가 열려가지고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는 좀 적어요. 좀 적은데 반해가지고 뭐 어디냐 뭐 사우디 네옴시티라든가 혹은 뭐 이라크랑 뭐 하나랑도 뭐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계약이 있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자카르타 철도 체결 계약 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뭐 드론 뭐 생태계 구축하겠다 뭐 그런 이슈들로 좀 테마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해외 나라에 이제 그 MOU를 체결하면서 새롭게 먹거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긴 한데 국내에서 뭔가 건설 프로젝트라든가 뭐 별도의 프로젝트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가 좀 미약한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그 MOU 체결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태여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정보도 제한적이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어디하고 우리나라하고 뭔가 MOU를 체결해서 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하더라 이런 테마에서 이제 휘둘려서 이제 뭐 급등주 쫓아가고 하시는 것도 에, 좋지만 아니 좋다고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차라리 국내에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000개가 넘는데 가뜩이나 그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좀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저희 그 프로피스하단과 같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차라리 빠른 매매는 뭐 차라리 선물이라든가 좀 더 정직하거든요. 선물 시장이 뭐 세력들의 장난도 뭐 없고요. 세력들의 장난 같은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정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뭐랄까요 종목에 대한 그 매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좀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보면은 뭐 철도, 드론, 메타버스, 뭐 NFT 이런데 잘못 휩쓸려가지고 진짜 뭐랄까요 말 그대로 개미지옥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안 생기게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좀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끝으로 장중 브리핑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